안녕하세요. 찐하게 즐기는 수학, 찐수학의 하승태 선생님입니다. 오늘은 원과 부채꼴의 찐,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한번 설명을 해보도록. 여러분들 이제 초등학교 때의 원에 대해서 공부를 했었죠. 원이란 동그란 것, 뭐 책에서 이런 모양, 이렇게 원, 그것이 원이라고 공부를 했었습니다. 여러분들이 바로 작년 초등학교 때만 하더라도요.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원을 조금 더 정확하게 이야기를 해주는 내용이 무엇이 있었던가요? 바로 한 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을 모두 모아요. 그리고 그것이 바로 평면에 있는 그 도형이 바로 원이 되겠습니다. 평면의 한 정점으로부터 같은 거리에 있는 점들의 모임, 그것이 바로 원이었다. 그렇게 우리가 정확히 보다 이야기를 해주게 되는데, 자, 그 원에 대해서 초등학교 때 배웠던 내용들이 이런 것들이 있었습니다. 자, 원 둘레의 길이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그리고 3.14, 지긋지긋한 3.14. 여러분들이 3.14라는 문제가 나오면 이거 안 하면 안 돼요. 또는 다음 문제에서는 3으로 그 원주율을 3으로 계산하세요. 그러면 아싸! 그러고 신나했던 여러분들이죠. 네, 그렇게 바로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라는 것이 원 둘레의 길이 라는 것이었고요. 그리고 원의 넓이라는 것도 있었습니다. 원의 넓이는 반지름 곱하기 3.14 이렇게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었는데, 여러분들이 이때 좀 지긋지긋하게 이 3.14라는 것에 대해서 노이로제에 걸릴 만큼 이 3.14가 너무 싫었을 거예요. 다행히도 중학교에서는 그 3.14가 사라집니다. 그것에 대해서 이야기를 좀 해볼게요. 자, 중학교에서는 이제 역시 원 둘레의 길이, 원의 넓이,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 부채꼴의 넓이라는 것이 나오는데, 자, 여러분들 선생님이 여기에 이렇게 적어 놓았듯이 3.14라는 것은 사라져 있습니다. 그 대신에 이제 원주율이라는 것이 있어요. 그것에 대해서 간단히 이야기를 좀 해요. 자, 원주율이란 초등학교 때 보았던 바로 이 3.14가 되겠습니다. 그런데 이 원주율에 대해서 수학사적으로, 수학의 역사에서도 상당히 길고 긴 이야기들이 많이 있고요. 우리가 이것들을 받아들이기에도 상당히 힘든, 그리고 계산하기에도 어렵고, 이것의 정체가 도대체 무엇인가, 수많은 긴 세월이 흐를 만큼 우리가 이것을 받아들이기 힘들었다는 이야기. 그것을 조금 간추려서 초등학교 때 공부를 했으니 아무리 간추렸더라도 여러분들이 참 받아들이겠죠. 이 녀석이 도대체 뭐길래, 왜 소수가 나와서. 그런데 그런 작년 이맘때의 기억나죠? 자, 그거 원주율인데, 자, 원주율 간단히 먼저 이야기를 할게요. 원주율이란, 자, 원이 있으면요, 원이 주어져 있으면 이 원에 대해서 반지름과 지름이 있습니다. 반지름 요 정점으로부터 원 위의 한 점까지, 이게 한 5학년 때쯤 나왔던 것 같네요. 자, 원의 한 정점으로부터 원 위의 한 점까지, 그때까지 거리 길이를 우리가 반지름이라고 이야기했고요. 반지름. 그리고 이것을 연장해서 반지름 2배가 되는 이 길이, 이것을 우리가 지름이라고 얘기를 했습니다. 자, 근데 이 지름에 대해서 이제 원이 딱 결정되면 반지름과 지름이 있잖아요. 그런데 지름이 얼마냐에 따라 이 원 둘레가 항상 정비례하게 된다는 거예요. 예를 드는 거예요. 이 지름이 1이야. 그런데 그때 원 둘레의 길이를 재어봤더니 3이 딱 나왔어요. 그래. 그럼 지름이 1일 때 원 둘레의 길이가 3이었어. 그랬더니 이 지름을 2배로 그만큼 좀 늘려놓은, 그러면 이런 큰 원이 생기겠죠? 큰 원의 둘레의 길이를 재었더니 6이 되더라는 거예요. 이 지름에 대해서 1일 때 이게 3이면 2일 때 지름이 2배가 되었을 때 원 둘레의 길이도 2배가 되더라는 거죠. 그래서 그런 상태를 좀 우리가 보다 더 정교하게 계산을 해봤더니 이 지름의 길이가 1일 때요, 1일 때 원 둘레가 3이 아니라, 이제 그건 대략 근사값이었고, 정확히 3.4159165 점점점 나아가는 그런 끝없는 소수가 나오더라는 거예요. 엄청 길게 해석 뻗어나가 그런 소수가 나타나더라. 근데 그것이 우리가 소수점 이하로 갈 때 점점 더 내려갈수록 소수 100제짜리, 소수점 아래 1000번째짜리 갈수록 아주 작은 값이니까 우리가 사실 거기에는 별로 의미를 두지 않고 싶겠죠. 있으나 마나 너무 작은 값이니. 그래서 우리가 소수 둘째짜리까지 인정을 하고, 이것을
약 3.14라고 우리가 이야기를 해왔던 겁니다. 그런데 중학교에서는 이것이 더 무한히 이렇게 끝없이 나아가는 요 소수에 대해서 이것을 근사값으로 약 얼마, 약 3 이렇게 하는 게 아니라 보다 더 정확한 이 값을 인정을 해주고 싶어요. 그래서 수학자 오일러라는 사람이 있는데요. 오일러 많이 나옵니다. 요 수학자 수학 우리 중학교 과정에서도 오일러라는 수학자 이름인데 요 오일러라는 사람이 이 값을 무언가 매번 이렇게 3.1415 점점점 이렇게 쓰기도 좀 번거로웠던 거예요. 그래서 그 당시에 그리스어를 이용해서 요 오일러는 스위스 사람이거든요. 근데 이 수학자가 이제 그리스어를 또 좀 알았는지 그리스어를 도입을 해줘요. 그리스어란 우리가 영어처럼 언어예요. 그리스에서 쓰는 단어인데 근데 우리가 영어에서는 A, B, C, D 이렇게 쭉 있죠? 알파벳이 있죠? 그리스어에도 마찬가지 그런 기본적인 그 단어들이 숫자들이 우리말로는 우리 한국은 대한민국은 기역, 니은, 디귿, 리을, 아야, 어여가 있잖아요. 그리스어에도 그런 게 이게 뭐냐면 알파, 베타, 감마 여러분들 게임이라고 해야 되나요? 게임에서 그 베타 버전이라는 것은 임시로 만들어낸 그것이 상용화되기 전에 많이 이렇게 배포가 되기 전에 한번 써보세요 하는 그런 게 이제 베타 버전이라고 하잖아요. 그럼 그것이 끝나고 정식 버전은 들어봤어요 혹시? 네, 정식 버전은 알파 버전이라고 합니다. 그래서 그 베타 버전이 임시로 나온 파이, 엡실론, 로, 노, 뮤, 엡실론, 타우, 로, 오미크론, 자이? 갑자기 생각이 안 나네요. 이런 식으로 얘를 읽어주게 되거든요. 자, 이런 단어, 이 단어에서 첫 글자 파이를 따오게 된 겁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수학에서 이런 값, 근사값 3.14, 약 3.14라고 썼거나 또는 더 정확한 이 값이 있는데 이것의 존재를 우리가 받아들여주자. 그 고유한 그 자체로 받아들여주자. 그래서 단어에서 첫 자를 따와서 그 원주율을 우리가 파이라고 불러주는 겁니다. 그래서 여러분들이 초등학교 때 배웠던 이 3.14가 파이라는 기호, 단어, 이제 언어죠? 이런 첫자, 요거 자체 이것을 받아들여서 이게 기호화 되면서 이걸 우리가 숫자로 인정해 준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기에 파이가 나오게 되는 거다. 파이가 모두 들어있게 되고요. 그리고 요 R이라는 거는 반지름이잖아요. 반지름 자리에 지금 R이 들어있는데 반지름은 영어로 이렇게 됩니다. radius예요. 반지름이. 이건 영어입니다. 그래서 요 R을 반지름을 이야기할 때는 R이라는 거를 가지고 와서 이걸 기호화 그리고 우리가 숫자 이렇게 받아들여주고 따라서 원 둘레의 길이가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또는 여러분들이 반지름 곱하기 2 곱하기 3.14 또는 반지름 더하기 반지름에 곱하기 3.14 이렇게 기억했을지도 모르겠어요. 자, 그런데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이것이 2R 파이가 된다는 겁니다. 2 곱하기 반지름 곱하기 3.14 그런데 선생님 왜 2R 파이라고 안 하고 2파이 R이라고 하나요? 2R 파이라고 해주어도 되는데 여러분들이 보다 더 자연스럽게 많이 쓰이는 법칙이 그 약속이 2파이 R이라고 쓰여지게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이 혹시 2R 파이라고 기억을 하거나 2R 파이라고 썼다 그래도 틀리지 않습니잖아요. 그런데 이제 많이 써주는 대로 해주는 게 좋죠. 여러분들이 집에 가서 엄마, 아빠 이렇게 하는 게 많이 쓰이는데 갑자기 어느 날 아버님 이러면 아버지가 아빠가 뭐라고 그랬어요? 잘못 먹었냐? 이럴 수 있겠죠? 항상 써주는 대로 써주는 게 좋단 말이에요. 그래서 여러분들이 2파이 R로 기억을 해주는 게 좋겠고요. 추천하겠습니다. 그리고 원의 넓이도요. 반지름 곱하기 3.14 이것이 R 파이인데 그러면 R 곱하기 R 여러분들이 1학기 때 배웠죠? 거듭제곱. 그래서 R 제곱 파이가 되는 건데요. 이거 역시 R 제곱 파이로 초등학교 때 썼던 걸 그대로 가지고 오면 이 표현인데 이거 역시 파이를 먼저 써주게 된다는 추천입니다. 그래서 원 둘레의 길이 2파이 R 그리고 원의 넓이는 파이 R 제곱 이렇게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면 된다. 아울러 원 둘레의 길이 이름이 길죠? 원 둘레의 길이 중학교에서도 그렇고 초등학교 때도 들어봤을 거예요. 자, 이것을 우리가 짧게 원주라고 해요. 원 둘레의 길이를 구하시오. 이것은 원주를 구하시오랑 같은 말입니다. 그러면 여기에는 원주율이라는 말이 있었죠? 원주율. 이것은 비율을 따지기 때문이 뭐냐?
요 지름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가 얼만데? 이걸 묻는 거예요. 지름이 2배가 되면 원 둘레의 길이도 2배가 되네? 이런 거. 이렇게 비율을 따지기 때문에 파이라는 것 자체는 원주율까지 이야기를 해주는 것이고요. 원 둘레의 길이, 그것은 원주와 동일하게 여러분들이 생각하면 되겠습니다. 자, 그 다음 그러면 선생님 이거는 왜 이렇게 공식이 나왔나요? 요건 좀 어려운 문제예요. 자, 원 둘레의 길이 원주가 2파이r, 원의 넓이가 파이r 제곱이라고 여러분들은 암기를 요구하게 됩니다. 안타깝게 암기 별로 좋지 않은 건데 수학에서 암기란 배제가 되어야 되는 건데요. 이것이 여러분들에게 영원한 암기로 남지 않아요. 고등학생이 되면 이제 미분이라는 거에 이어 적분이라는 걸 공부하게 되고, 형 누나한테 미적분이라고 안 들어봤어도 되고, 자, 미분 적분이라는 것이 있는데 그때 적분이라는 범위를 공부할 때 이런 것들 다 우리가 식으로 계산을 해주고, 고등학교 때 배울 만큼이요, 그만큼 어려운 내용 때문에 우리가 그것을 이해하기에는 어려우니까 그냥 단지 안타깝지만 그냥 이렇게 구하는 거예요 하고, 지금은 1학년 때는 우리가 암기를 조금 하고 우리가 문제를 풀이를 해주면 되겠습니다. 알겠죠? 궁금한 사람은 고등학생 때까지 참고 기다려주세요. 자, 그렇게 이제 원에 대해서 둘레의 길이와 원의 넓이가 나오고요. 그리고 이제 부채꼴이라는 게 또 이어져서 나옵니다. 자, 부채꼴, 부채 모양의 꼴이라고 해서 그냥 부채꼴이라고 이름이 붙은 거예요. 자, 요런 모양입니다. 요렇게 요 빨간색으로 되어 있는 요거 여러분들이 종이로 요렇게 부채 만들어졌다고 해도 모양 비슷하죠? 자, 이게 바로 부채꼴인데, 자, 그 부채꼴은 원의 일부가 됩니다. 즉, 여기가 원의 중심이 되는 거고요. 이것을 연장해서 쭉 그려주면 이런 모양의 원이 이렇게 나타날 수 있습니다. 자, 그 중에 원의 일부다. 원이 있고, 그 중에 피자를 자르듯이, 피자 조각을 자르듯이 잘라내는 이것이 바로 부채꼴입니다. 자, 그때 부채꼴에서 이 부분, 요거 이제 원의 반지름이 되잖아요. 그래서 이것을 부채꼴에서도 반지름이라고 이제 불러주게 되는데, 따라서 그 반지름, 영어로 뭐라고 했죠? 자, 저기 radius가 아니라 radius가 됩니다. 자, 그 radius의 r을 따오게 되고요. 그리고 요거 이제 원주의 일부가 되겠지. 자, 원주의 일부, 요것을 우리가 호라고 불러줬습니다. 호가 되는데, 그때 호의 길이, 요 곡선의 길이가 얼마인가요? 이것이 바로 L이라고 약자로 써져요. 자, 요 L이라는 거는 여기저기 많이 붙습니다. L, 라인에서 가지고 온 것 같아요. 선 있죠? 그래서 L은 여기저기 많이 쓰이게 되는데, 고유하게 쓰이는 게 R, 반지름, 그리고 파이, 원주율. 이것은 거의 고유한 그런 이니셜이 되겠습니다. 여러분들이 그렇게 얘네를 받아들이다. 자, 그때 그럼 이제 실제로 이 길이에 대해서 한번 생각을 해볼까요? 자, 부채꼴은 우리가 원에 대해서 정비례한다는 거 혹시 기억하죠? 부채꼴의 호의 길이와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중심각의 크기에 정비례한다. 그러니까 요만큼, 여기가 x도일 때 부채꼴의 호의 길이가 얼마가 됐어요? 그러면 x가 2배가 되면 이 호의 길이도 2배가 되겠죠? 요만큼, 요 중심각이 2배가 된 부채꼴이 있다고 생각해. 그러면 중심각이 2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2배가 될 것이고, 그리고 요 넓이도, 부채꼴의 넓이도 2배가 되겠습니다. 그래서 이때 우리가 한마디로 정리해 준다요. 부채꼴의 중심각과 그리고 부채꼴의 호의 길이는 정비례한다. 또 부채꼴의 중심각과 부채꼴의 넓이가 정비례한다. 부채꼴이 3배가 되면 호의 길이도 3배, 부채꼴이 중심각이 3배가 되면 부채꼴의 넓이도 3배, 이렇게 정비례한다는 개념이 나타나는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정비례가 되다 보니까, 자, 그러면 부채꼴의 호의 길이라고 하면, 자, 2파이 원 둘레의 길이죠? 원 둘레의 길이를 전체를 구해주고, 그 다음에 360도 분의 중심각도, x각도, 요렇게 여기에 x도라고 썼으니까 여기에도 x도라고 쓰게 됩니다. 선생님 학교에 있는 책에서는 보니까 여기에 오타가 났더라고요. 여기에 x도라고 되어 있는데 교과서에 여기에 x라고 써놨어요. 그렇게 되면 잘못된 표기가 됩니다. 여러분들 각 아직 안 배웠죠? 뭐 배우고 지금 우리 만난 사람도 이제 혹시 x라고 써주려고 한다면 각 x라고 써주고요. 그리고 x도라고 붙여주면 이 형식을 따라서 써주고, 여기에 만약 x라고 되어 있었으면 각 x라고 써줘야 돼. x도라고 있었으면 x도로 그대로 옮겨주면 돼. 자, 부채꼴의 호의 길이, 이 길이를 구하고자 할 때 전체의 길이에 대해서 360도 분의 중심 각도만큼만
가지고 가겠다. 요 호의 길이에 대해서 호의 길이를 구하려면 그래서 2π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도, 요것이 하나의 공식이 되겠어요. 그런데 얘네는 그냥 외워주세요 라고 선생님이 이야기를 할 수밖에 없는데, 안타깝게도. 그런데 얘는 여러분들이 이해를 해주어야 되겠어요. 원 둘레의 길이 곱하기 중심각 360도분의 중심각, 알겠죠? 자, 또 마찬가지 부채꼴의 넓이. 자, 원의 넓이 전체에 대해서 생각하세요. 파이r 제곱이잖아. 파이r 제곱인데 그 부분의 넓이에 대해서 중심각도만큼, 요 부채꼴의 넓이만큼만 구해보고 싶은 거예요. 피자 한 조각 먹고 싶어. 그러니까 360도에 대한 이 넓이에 대해서 360도분의 중심각도만 피자 먹듯이 잘라가겠다. 그러니까 전체 넓이 파이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도, 이렇게 표현을 해줄라. 자, 여기까지 이해됐죠? 자, 그러면서 여러분들이 객관식으로 도움이 많이 되는 공식 하나가 있습니다. 요건데요. 자, 요거 많이 쓰이고 여러분들이 유도할 수도 있으면 좋겠어. 이거 어렵지 않거든요. 자, 여기 호의 길이 다시 한번 써볼까요? 여기가 호의 길이가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도였습니다.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도 x도, 이게 L이었죠? 호의 길이. 자, 그러면 부채꼴의 넓이가 있는데 이 부분에서 얘를 좀 조작을 해보는 거예요. 조작, 변형을 좀 시켜보겠습니다. 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각을 여기 한번 써보죠. 파이 r 제곱이니까 파이 곱하기 r 곱하기 r. 곱셈 기호 안 써도 되고 점을 찍어도 되고, 저 문자화식에서 여러분들 공부했듯이. 자, 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도 x도, 이렇게 되는데 여기에 2 곱하기 2에 곱하기 2분의 1을 해볼게요. 자, 왼쪽에 있는 식과 원래 노란색의 식과 그리고 요 파란색을 포함시켰을 때의 식, 그 크기가 변화가 있다 없다. 2 곱하기 2분의 1은 1을 곱해준 거니까 없어도 있어도 없어도 있어도 똑같은 거지. 그래서 이 자체 그대로 두어도 딱 그 다음에 여기를 끼리끼리 모아보는 겁니다. 여기에서 2파이 r을 떼요. 2파이 r을 모아요. 그럼 뭐가 나오니? 2파이 r이 뭐였어요? 여기에서 파이 r은 원 둘레의 길이가 저기 원 둘레의 길이가 되죠? 그러니까 2파이 r이 원 둘레의 길인데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도가 되고요. 곱하기, 봐봐. 자, 2파이 r 모았고 360도 중심각도, 그리고 분의 1하고 r하고 남았죠? 분의 1 곱하기 r, 이렇게 됩니다. 자, 동그라미 파이 r 모았고요. 그리고 r 요거 여기로 가지고 왔고, 360도분의 x도 여기로 내렸고, 그리고 2분의 1 그대로 내렸고, 그대로 썼어요. 자, 그랬더니 요 앞부분을 딱 잘라서 보세요. 자, 2파이 r 곱하기 360도분의 중심각도 나오죠? 그게 뭐였어요? 우리가 호의 길이를 L이라고 써준단 말이에요. 호의 길이 L. 자, 그래서 요 부분이 L이 된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남은 게 2분의 1 곱하기 R 곱하기 L 된다. 얘가 2분의 1 RL 또는 2분의 1 LR, 이렇게. 그래서 우리가 부채꼴의 넓이나 호, 여기가 반지름이 R이고 호의 길이가 L이라고 주어졌어요. 중심각도가 없어도 돼요. 여기는 몰라도 돼요. 자, 반지름과 호의 길이가 주어졌을 때 이 넓이를 바로 구할 수 있는 하나의 법칙이, 공식이 나타나게 되더라는 거죠. 바로 2분의 1 RL이 되겠습니다. 자, 다시 저쪽으로 갈게요. 슉. 부채꼴의 넓이 파이 r 제곱 곱하기 360도분의 x도는 2분의 1 RL, 2분의 1 LR과 동일하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채꼴의 넓이까지 동시에 이렇게 기억을 해줄 수가 있다. 자, 이것이 바로 여러분들이 지금 힘들게 공부를 해서 선생님과 다시 만남이 있는 거겠죠? 자, 그것이 바로 파이의 정체. 파이가 무엇이었을까? 또 심지어 R과 L이 무엇이었을까? 또는 2분의 RL은 왜 나왔을까? 이것이 제꼴 1의 찐인 겁니다. 자, 알겠죠? 자, 이것을 여러분들이 기억을 해주고 이제 이게 단어에서, 그리스어 단어에서 가져온 거구나, 이렇게 이해를 해주면 되겠다. 자, 그러면 우리 문제 하나 풀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선생님은 요 밑에를 정리를 좀 하고 올게요. 자, 이어서 보겠습니다. 자, 예제로 정사각형을 하나 가지고 왔어요. 자, 변의 길이가 20인 정사각형인데 이런 문제 많이 보았을 겁니다. 자, 이 그림의 정체는 무엇이냐?
자, 정사각형에서 요 가로, 세로와 가로를 각각 반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를 그렸습니다. 이렇게 원의 일부를 하나를 그려. 그 다음 한 변을 지름으로 하는 원의 일부, 반원이죠. 원의 반원을 이쪽에서 하나 그려주고, 또 이 변의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을 하나를 그려주고. 자, 이런 그림을 그릴 때 이렇게 수선으로 이루어지는 아름다운 모양이, 안 아름답나요? 이런 모양이 나타나게 되는데, 이 흠친 부분의 둘레의 길이와 넓이를 구해보자 거예요. 자, 그럼 이 그림을 우리가 조금 해석을 해보면, 자, 이 길이를 지름으로 하는 반원이다. 그렇다면 이 반지름을 생각할 때 이 길이의 점이 되겠죠? 세로 길이의 중점. 역시 이것도 똑같은 정사각형가 요 길이와 요 길이가 같아. 그래서 그 중점 찾아서 반지름을 찾아주면, 반지름의 원의 중심을 찾으면 요 점. 그렇다면 요 점과 요 점을 우리가 그림을 이렇게 그려보게 되면 요 교점이 딱 정사각형의 중심이 되리라고 느낌이 오죠. 그럼 자연스럽게 느껴볼 수 있죠. 자, 그랬을 때 그럼 이것도 신기해, 너무 구성으로 둘러싸여서 좀 어려워요. 어떻게 해볼 수 없을까요? 자, 이 그림은 약점이 있어요. 결국 뭐냐면, 자, 이렇게 고조선, 우리가 도형에서는 고조선이라는 것도 많이 이용을 해주게 되는 거죠. 자, 없는 그림인데 우리가 필요에 의해서 다른 선을 추가해보는. 그래서 이 경우 많이 쓰이는 선, 요 정사각형의 대각선을 이렇게 그려보는 거예요. 자, 역시 이쪽도 이렇게 대각선을 완전히 그려봐도 되는데, 이쪽은 좀 불필요해 보이고 요만큼만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서 보세요. 이렇게 요 원에서 요 비어있는 요 부분과 이쪽에 있는 요 1번의 넓이, 2번의 넓이를 때 여기 3번의 넓이와 비교해보세요. 3번의 넓이와 1번의 넓이와 2번의 넓이가 어떻게 될까? 같다는 느낌이죠. 이게 왜 같아요가 아니라, 느낌, 여러분들이 직관, 그리고 이동, 평행 이동을 시켜본다고 하면 얘를 그대로 옮겨보세요. 이게 대칭이잖아. 지금 요렇게 딱 정교하게 딱 그려져 있고, 요 부분, 요 선에 대해서 대칭을 이루게 되죠. 접으면 그대로 그래서 1번과 3번의 넓이가 동일하게 되겠고요. 그리고 또 이 부분도 1번과 2번도 얘를 반을 딱 잘라내는 분에 같다. 그 넓이가. 이것이 정사각형이기 때문에 이런 특징으로 나타날 수도 있다는 거예요. 그래서 1번과 2번을 요 3번, 요쪽도 3번이라고 할 때 1번을 3번으로, 2번을 3번으로 모아놓고 생각을 해주도 있다 겁니다. 자, 그러면 이 그림을 우리가 다시 정리를 해보면, 자, 이런 모양에서 이렇게 넓이를 먼저 생각하자. 넓이는 요 빗금친 부분의 넓이만 구하면 끝나죠? 요 넓이, 2번의 넓이 요쪽 3으로, 요 1번의 넓이 요쪽 3으로 딱 모아놓으면 요 녀석의 넓이랑. 그렇다면 이때의 넓이는 어떻게 구할까요? 요 넓이는, 자, 이 모양에서 요 모양을 빼주면, 자, 요 부채꼴, 요렇게 되어있는, 크게 되어있는 요 부채꼴의 모양에서 요 삼각형 부분의 넓이를 빼주면, 요거를 빼주게 되면 요 빗금친 부분 넓이만 되죠? 자, 이제 계산합니다. 자, 이 녀석의 넓이는 부채꼴의 넓이에요. 파이 r 제곱 곱하기 tan 60도분의 중도가 되는데, 자, 파이 r 제곱, 파이는 그냥 항상 파이로 남겨놓습니다. 3.14로 다시 안 돌려놓아도 돼요. 벌써 중학교 수학이 쉬워지죠? 간략해지죠? 3.14, 지긋지긋한 3.14인지 안 써도 돼요. 파이로 그대로 놓고, 다음 r 제곱인데 r이 여기에서 20이 되는데, 요 길이와 요 길이를 보죠? 20. 그러니까 20의 제곱이 파이 r 제곱, 그것이 요 원의 넓이가 되고, 그 다음 그 중에 90도, 360도분의 90도 약분해주면 4분의 1의 넓이가 되고, 곱하기 4분의 1이 돼요. 자, 그 다음 삼각형 넓이를 빼주면 됩니다. 자, 삼각형 넓이는 변 곱하기 높이 곱하기 1. 자, 그래서 이것을 이제 정리를 해주면, 자, 얘는 파이 곱하기 400 곱하기 1 빼기, 한 번 더 쓸게요. 20 곱하기 20 곱하기 1. 자, 그러면 얘 약분해주면 100 나오고요. 파이 100인데 우리가 문자화식에서 숫자를 앞에 써준 것이 좀 더 좋습니다 했어요. 100파이, 이는 약분해서 10가 빼기 100의 되는 거다. 자, 이것이 빗금친 부분의 넓이가 되는 거. 첫 번째였고요. 자, 그 다음 두 번째, 빗금친 부분의 둘레의 길이를 구해요. 그렇다면 요거 하나, 자, 요 맨 바깥에 있는 요거 하나 구해주고, 1번 구해주고, 그 다음 2번을 구하는데 요 부분은 이렇게 두 개를 모아놓으면 이게 요 반원의 호의 길이가 되는 거죠. 아까는 예를 들어 중복 올리는 걸 생각했는데 그것보단 이렇게 이어서 생각할게요. 자, 요 빨간 거 요거 하나, 요렇게 가는 거 하나, 요 길이 또 요 길이를 구해준다는 거다. 그러니까 호의 길이를 구하려고 하면
호의 길이, 자, 이것은 큰 거 더하기 작은 거 더하기 작은 거, 이렇게 요 길이를 구해주면 되겠습니다. 이렇게 되어 있는 선생님이 그림을 좀 잘 그리는데 좀 예쁘게 안 나왔어요. 자, 계산해 줍시다. 그러면 호의 길이는 파이 r 곱하기 160도분의 중심각도. 자, 그러니까 2파이 r. 자, r이 얼마였죠? 요 큰 원을 구하려고 하니까 요거의 반지름은 20이죠. 여기가 이제 20이 들어가는 거고, 파이 r 곱하기 300도분의 90도. 여기가 90도가 되는 거니까 4분의 1. 자, 더하기 요거 구했어요, 지금. 그 다음 이거 2배 해주면 되는데, 자, 여기에서 또 여러분들이 잠깐 띄워보자면, 요 길이 더하기 요 길, 자, 이거를 두 개를 구해주는 건데, 이걸 모으면 하나의 원의 둘레의 길이, 그러니까 더하기 2파이 20 바로 해주면 이렇게 하나의 원 둘레의 길이, 원주가 나오게 되는 거다. 자, 이것을 계산해주면 되겠다. 그러면 4, 5, 20에 여기는 10파이 더하기 이쪽에서는 40파이가 되는데, 자, 앞서 위에 거하고 비교를 하나 해보겠습니다. 여기서는 100파이 빼기 200은 이대로 파이를 우리가 문자이자 숫자 취급을 해주기 때문에요. 이대로 끝내주면 돼요. 그런데 이쪽에서는 파이 우리가 2a 더하기 3a는 어떻게 계산? 5a로 가나요? 이거 역시 파이를 문자처럼 보고 10과 40의 합, 그래서 50파이 이렇게 계산을 마무리를 해주겠습니다. 자, 어때요? 여러분들 이렇게 이제 파이에 대해서 알고 우리가 자주 출제되는 문제까지 봤는데, 자, 이 정도로 우리가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설명을 마치도록 하겠습니다. 자, 여러분들 파이에 대해서, 원과 부채꼴에 대해서 자존심이래요. 자신감이 조금 더 살아나기를 바라고, 자, 오늘 설명 여기서 마치겠습니다. 또 다음 기회에 보도록 합니다. 감사합니다.